이른 아침 서울 동네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 복순네 찬빵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김복순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가게를 정리하고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씨, 오늘은 무슨 반찬이 맛있어요? 단골 손님의 물음에 김복순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깻잎장아찌 새로 담갔어요. 한번 맛보세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채 김복순의 손길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뚝딱뚝딱 칼질 소리와 함께 식재료는 맛있는 반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지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동여상 7반 동창의 날이었습니다. 김복순은 달력을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달째 고민이었습니다. 아이고, 가봐야 하나. 김복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동창들을 만난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대부분 결혼 후 강남에 살거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김복순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틈을 타 김복순은 가방 속에서 초대장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성동여상 7반 45주년 동창회 장소 르 드블루 호텔 스카이라운지.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특급 호텔의 이름을 보며 김복순은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그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복순네 찬빵입니다. 엄마, 나야. 아들 영진의 목소리에 김복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진아, 무슨 일이야? 바쁘지 않아? 오늘 동창회 날 아니에요? 꼭 가세요. 모처럼 옛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요. 김복순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 르 드블루 호텔이래. 거기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엄마대로의 멋이 있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가세요. 통화를 마친 후 김복순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문을 일찍 닫은 김복순은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크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김복순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복순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새,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김복순은 작은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르 드블루 호텔을 향해 가는 버스 안에서 김복순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렘보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45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김복순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르 드블루 호텔 앞에 도착한 김복순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였습니다. 금빛 로고가 빛나는 호텔 입구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순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는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입구에서 젊은 남성 직원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어디 가시려고요? 강대리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김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직원으로 호텔 주인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동여상 동창회 참석하러 왔어요. 스카이라운지에서 한다고. 김복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대리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를 살펴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 손님 맞으세요? 확인 좀 해야 해서요. 초대장 있으세요? 그의 말투는 분명 무례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힐끗 그들을 바라보았고 김복순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 네. 그럼 5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대리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김복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김복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김복수는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복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이왕이면 옛 친구들을 만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입구에 도착한 김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순이 들어서자 잠시 대화가 끊기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 왔네. 최윤경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복순은 작게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다들 잘 지냈어? 어머, 복순아.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수수하네. 박미영이 김복순의 옷차림을 슬쩍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화려한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러게, 복순이는 진짜 옛날 그대로야. 우리는 다 성형하고 난리인데. 조지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복순도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자녀 자랑, 손주 자랑, 노후 생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손주를 둘째까지 낳아줬어. 벌써 학부모 모임에서 회장이 됐다니까.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지금 골프장 주식을 샀어. 매주 골프 치면서 친구들이랑 사업 확장하는 중이래. 나는 이번 달에 파리 가서 쇼핑하고 왔어. 이것 봐, 샤넬 한정판이래. 동창들의 화려한 자랑이 이어질 때마다 김복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최윤경이 김복순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너는 뭐해? 아직도 그 반찬 가게 하니? 순간 모든 시선이 김복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반찬 가게 해. 벌써 20년이 넘었네. 아이고, 고생이네. 남편도 일찍 떠나고. 아들은 어떻게 지내?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동창들은 김복순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김복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들 있어. 회사 다녀. 어디 회사? 그래도 이름 있는 데야? 최윤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해.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역시 그렇겠지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아, 너 가방도 하나 없니? 여기 오는데 그거 하나만 들고 왔어? 최윤경이 김복순의 작은 손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창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어릴 땐 참 착했었는데 지금은 좀 노력해봐. 내가 소개시켜줄까? 김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이대로가 편해. 그녀의 대답에 동창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다시 그들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갔고 김복순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김복순을 향해 이제 노골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동창들은 마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순아, 그 반찬 가게 하루에 얼마나 벌어? 장사는 잘 되니? 조지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은행 지점장 출신답게 숫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복순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해. 박미영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동네에서 반찬 가게로 뭘 벌겠어. 우리 애들 용돈 정도나 되겠지? 동창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복순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내 아들은 뭐 하는지 자세히 좀 말해봐. 아직도 취직 준비 중이니? 최윤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우월감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김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없어. 아들이 사진 찍히는 걸 안 좋아해서. 아이고, 그러면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야?
1년에 한 번은 만나볼 수 있어야지. 조지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창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랑 놀게 하고. 박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는 그렇지 못하지?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김복순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김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김복순은 복도 한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복순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오지 말 걸 그랬나? 김복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영진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복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진아, 혹시 지금 시간 되면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김복순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동창회 자리인데. 그냥 조금 힘들어서. 영진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까운 곳에 있어요. 20분 안에 갈게요. 르드블루 호텔 맞죠? 응, 50층 스카이 라운지야. 통화를 마친 김복순은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정돈한 김복순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너무 오래 있다 왔네. 무슨 일 있었어? 최윤경이 물었습니다. 김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 그냥 창밖 야경이 너무 예뻐서 좀 보고 왔어. 그래? 여기 야경이 유명하긴 하지. 근데 우리는 이런데 자주 와서 별로 특별하진 않더라고. 박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너는 처음이겠지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아,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한강뷰 아파트라 야경이 정말 끝내준다니까. 조지현이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김복순은 가끔씩 시계를 보며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복순아, 왜 자꾸 시계를 봐? 어디 가야 해? 최윤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복순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찍 문 닫으면 손님들한테 혼나나 봐. 우리랑 있는 것보다 장사가 더 중요하지. 동창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복순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와 함께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말이 들렸습니다. 동창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김복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밖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정중한 인사소리, 그리고 경쾌한 발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온 거지? 중요한 인사라도 왔나 봐.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고 아까 호텔 입구에서 김복순을 무시했던 강대리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후 김 대표님께서 이쪽으로 오십니다. 혹시 손님 중에 김복순 여사님 계신가요? 강대리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김복순에게 향했습니다. 동창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복순은 침착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김복순입니다. 강대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아까 입구에서 실례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복순이 대답하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높은 키에 당당한 체격,
완벽한 슈트 차림의 40대 초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 명의 호텔 직원들이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남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김복순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김복순을 발견하자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우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김복순 앞에 선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죠?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당당한 남성이 김복순의 아들이라고? 김복순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진아, 벌써 왔구나. 김영진은 어머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서 바로 왔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인사에 동창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표님? 저 남자가 대체 누구길래 호텔 직원들이 저렇게 예의를 갖추는 걸까? 김영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계실 건가요? 김복순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김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의 작은 손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윤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복순아, 이분이 내 아들이야? 김복순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아들 영진이야. 그런데 왜 호텔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최윤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르 드블루 호텔의 소유주이자 대표이십니다.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르 드블루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특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그 호텔의 대표가 김복순의 아들이라니. 김영진은 동창들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동창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복순을 무시하고 놀리던 그들의 표정에는 이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의 말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 눈빛 앞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진아, 가자. 김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창들을 향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안녕히. 다음에 또 보자. 김복순의 말에 동창들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윤경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아,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얘기도 못했는데. 하지만 김복순은 이미 아들과 함께 연회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특별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김복순은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그저 담담한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동창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자랑으로 가득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작은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이 르 드블루 호텔 대표라고? 김영진이라고? 글로벌 투자사 CEO 아니야? 신문에서 봤어. 요즘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라던데. 동창들의 귓속말이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최윤경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방금. 그녀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복순을 무시하고 놀리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방도 하나 없니? 네, 반찬 가게 하루에 얼마나 벌어? 네, 아들은 취직은 했니? 등의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복순과 김영진은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영진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김복순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힘드셨죠? 전화 받았을 때 목소리가 떨리시던데.
김복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슬퍼서 그랬어. 김영진의 눈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김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바쁜 거 알아. 엄마는 괜찮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표님, 어머님. 김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 호텔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김복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어린 영진을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김복순과 김영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기사가 물었습니다. 김영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실래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김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김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기사님, 어머니 댁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고 김복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런 자랑을 굳이 동창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복순의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김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복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들이라 서로 놀리는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김영진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다면서요? 김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직원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김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진아,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 사람도 그냥 자기 일을 하려다 그런 거야. 김영진은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김복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차는 조용히 시내를 빠져나가 김복순이 살고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소박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김복순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사시면 어떨까요? 제가 강남에 집도 마련해놨는데. 김영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동네가 좋아.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 정이 들었어. 그리고 반찬 가게도 있고. 김영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공했다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김복순이었습니다. 차가 김복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주택 1층에는 복순네 찬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영진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가게 여셔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김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상을 기억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영진아, 고마워. 오늘 와줘서. 김영진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일주일 후 김복순의 반찬 가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복순은 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가게 입구에 붙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복순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의외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최윤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으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안녕? 김복순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최윤경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유리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게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네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잖아. 김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찬 맛있어 보인다. 최윤경이 말했습니다. 김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맛보고 갈래? 커피도 한 잔 줄게. 김복수는 장갑을 벗고 뒤편 작은 테이블로 최윤경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몇 가지 반찬 샘플을 작은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이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반찬들이야. 한번 맛봐. 최윤경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입에 넣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너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았어? 김복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20년 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최윤경은 다른 반찬들도 맛보았습니다. 모두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복순아, 진짜 미안해.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복수는 놀랐습니다. 최윤경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내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김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윤경아, 내 아들이 호텔 대표라서 미안하다는 거야? 김복순의 직설적인 질문에 최윤경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한 건 괜찮아. 근데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 김복순의 말에 최윤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영진이가 대단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야. 나는 그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최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김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너 정말 대단해. 우리는 다 남편 덕에 살았는데 너는 혼자서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웠잖아. 김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미영과 조지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순아, 너 여기 있구나. 우리도 너 보러 왔어. 김복순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어쩐 일로 모두가 찾아온 걸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다들 앉아. 커피 더 내리게. 동창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만함과 우월감은 사라지고 진정한 반성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랐어. 조지연이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이면 충분해. 그래도 우리가 너무했어. 지난번에 내 가방을 보고 놀린 것도. 박미영이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원래 화려한 것보다 실용적인 걸 좋아해. 그게 내 스타일이야.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김복순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말입니다. 복순아,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내 반찬도 사 먹고. 최윤경이 제안했습니다.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가게에는 계속해서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김복순은 틈틈이 일어나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동창들은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복순의 모습은 단순한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가로 보였습니다. 복순아, 내 반찬 정말 맛있다. 우리도 좀 살 수 있을까? 조지연이 물었습니다. 김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동창들은 각자 필요한 반찬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김복순의 반찬에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전문적인 조언을 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최윤경이 김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해. 너도 꼭 와줬으면 해. 김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자리는 불편하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간 되면 갈게. 고마워.
동창들이 떠난 후 김복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가게 문이 다시 열렸고 김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영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나요? 저녁 7시 김복순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들 영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자니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당혹스러운 경험, 아들의 깜짝 등장, 그리고 오늘 아침 찾아온 동창들까지.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영진의 목소리에 김복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항상 그렇듯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40 초반의 나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김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진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복순은 오늘 아침 동창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영진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신 것 같아요.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영진은 어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수많은 경영서적보다 어떤 명사의 강연보다 어머니의 삶과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진이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김복순이 물었습니다. 영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르드블루 호텔그룹이 글로벌 파라다이스 체인과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호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구나. 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제 저희는 세계 5대양 6대주의 호텔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김복순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영진아.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건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가치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김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교육을 해준 것도 아닌데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영진아, 너는 정말 착한 아들이야. 식사가 나오고 그들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진은 어머니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었고 김복순은 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영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김복순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한번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김복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열쇠야? 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반찬가게 옆 건물 기억나세요? 제가 그 건물을 매입했어요. 김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반찬가게를 확장하고 싶어서요. 복순네 찬방을 좀 더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가게를 그만두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머니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김복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진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엄마는 지금 그대로도 행복해. 영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제가 드리는 선물이자 감사의 표시예요. 어머니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김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마워, 영진아. 하지만 너무 화려하게 바꾸진 마. 우리 손님들은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좋아하거든. 영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스타일을 존중할게요.
다만 좀 더 편안한 공간과 현대적인 설비만 추가하는 정도로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종종 그들을 흘끔거렸습니다. 르 드블로 호텔 그룹의 대표와 그의 어머니라는 소문이 이미 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복수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진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김복수는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글로벌 합병 후 새로운 기업의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복순 인터내셔널로 하려고 해요. 김복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돼. 내 이름을 왜? 어머니의 삶이 저희 기업의 철학이 될 겁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김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진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냥 멋진 이름으로.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김복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계적인 기업의 이름이 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난 아직도 믿기지 않네. 영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있어 어머니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에요. 그 가르침을 회사의 정신으로 삼고 싶어요. 김복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진아, 엄마는 그저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일 뿐이야.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위대함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신 거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소박한 반찬가게,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의 이름이 될 그녀의 이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차가 김복순의 집 앞에 멈추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진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내일 공사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김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 그녀가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영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김복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뭐니?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에 김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어. 영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니까요. 한 달 후 르 드블루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비즈니스 관계자들, 그리고 김복순의 동창들까지 모두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은 르 드블루 호텔 그룹과 파라다이스 체인의 합병식이자 복순 인터내셔널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연단 위에 김영진이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기업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복순 인터내셔널이라는 세련된 글자체와 함께 작은 반찬 그릇을 형상화한 심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진정성이 넘쳤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르 드블루 호텔 그룹과 파라다이스 체인의 합병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영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첫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보이는 복순 인터내셔널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김복순 2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김복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민망함에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는 지혜. 이러한 가치들이 복순 인터내셔널의 핵심 철학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 소리가 일었습니다. 김복순의 동창들도 감동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윤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무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주시겠어요?
김복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들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김복수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복순을 향해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김복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옆에 섰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신 김복순 여사입니다. 영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김복수는 당황한 듯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영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그녀의 말에 연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복수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복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어린 영진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복순의 동창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정말 대단해. 내 이름을 딴 세계적인 기업이라니. 최윤경이 감탄했습니다. 김복순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영진이가 갑자기 결정한 거야. 아니야, 복순아. 영진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봐봐. 그건 네가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증거야. 박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널 몰라봤어. 그냥 반찬 가게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조지현의 말에 김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야.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김복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강대리가 공손하게 김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호텔의 중요한 관리자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무례하게 굴어서요. 김복순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강대리는 김복순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말이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영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지치네. 이런 큰 행사는 익숙하지 않아서. 영진은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내일은 새로 단장한 반찬가게 오픈 날이에요. 기대되시죠? 김복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의 반찬가게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공간은 넓어졌지만 아들은 약속대로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최신 설비와 편안한 고객 공간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래, 빨리 새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호텔을 나서는 길, 김복수는 잠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영진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김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복순 인터내셔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김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음을 느꼈습니다. 가방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그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르 드블루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김복순과 영진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내일은 복순네 찬방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새벽 4시 김복순의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